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유스 시절부터 웨스트햄 소속으로만 24년간 활약한 망치 군단의 원클럽맨 마크 노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마크 노블은 중원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던 하드워커로 공수 전반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던 선수였습니다. 특히 킥 스페셜리스트라는 별명답게 킥력과 정확도가 높아 오랜 기간 팀의 세트피스를 전담했으며 그중 페널티킥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 페널티킥 전문가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리더십이 특출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린 선수들이 그를 굉장히 많이 따랐으며 데클란 라이스의 경우 힘든 일이 생기면 부모님 다음으로 마크 노블에게 연락하여 많이 의존했었다고 하죠. 자, 그는 웨스트햄에서 17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데뷔에 성공한 후 당시 그의 재능을 높이 사던 앨런 파듀 감독 밑에서 점차 중용받기 시작했습니다. 노블은 040 시즌에 13경기에 출전하여 웨스트햄이 프리미어리그로 재승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리그 데뷔 4개월 만에 웨스트햄 올해 영플레이어와 웨스트햄 올해 선수 2위에 오르는 영광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격과 동시에 웨스트햄이 대대적인 보강에 들어가게 되면서 마크 노블은 주전으로 뛸 수 없다고 판단, 한동안 임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가 본격적으로 주전으로 나서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07-08 시즌이었습니다. 당시 웨스트햄의 감독은 앨런 커비실리로 그는 어린 선수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스카우트하는 능력이 뛰어난 감독이었습니다. 따라서 20살밖에 되지 않았던 마크 노블을 중원의 핵심으로 기용하기 시작했고 킥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다고 판단하여 어린 그에게 PK를 전담시키는 데 이르게 되죠. 또한 노블의 공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중원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고자 자신의 에즈자인 스콧 파커를 영입하여 노블의 파트너로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시즌 마크 노블은 스콧 파커와 짝을 이뤄 리그 31경기 3골 4도움을 기록하게 되고 웨스트햄은 강등권에서 허덕이던 지난 시즌과 달리 리그 10위라는 안정적인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은 이 시기서부터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재정난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새 시즌이 개막한 지 얼마 안 되어 구단의 영입 정책에 불만을 품은 커비실리 감독이 사임을 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소방수로 투입된 지안프랑코 졸라가 빠르게 팀을 수습해 나갔으나 웨스트햄의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어 갔고 이것이 성적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구단은 잦은 감독 교체를 하는 전형적인 강등 루트를 타는 데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10-11 시즌 웨스트햄은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스콧 파커는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되고 새 감독으로 부임한 샘 엘러다이스는 자신의 에즈자인 케빈 놀란을 영입하며 전술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들라이커인 놀란을 노블과 다른 한 명의 선수가 받쳐주는 방식으로 중원을 구성하게 되죠. 놀란 노블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원은 파커 노블 조합과는 다르게 득점에 특화된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며 팀에게 많은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1-12 시즌에 케빈 놀란은 리그 42경기 12골 6도움, 마크 노블은 리그 45경기 8골 8도움을 기록하며 팀이 한 시즌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재승격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마크 노블은 이브 리그 올해 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고 이와 동시에 웨스트햄 올해 선수에 선정되며 그동안 저평가받던 실력과 영향력을 마침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승격에 성공한 웨스트햄은 이후 대대적인 보강에 들어갔습니다. 공격수 앤디 캐롤의 영입을 시작으로 디아메아와 같은 걸출한 미드필더 자원들이 많이 영입되었지만 노블은 부동의 주전으로 기용되었는데요. 13-14 시즌엔 철광왕의 면모도 보이며 데뷔 이래로 첫 리그 전경기 선발 출전을 했고 공수 전반에서 최절정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웨스트햄 올해 선수를 한 번 더 수상하는 영광을 안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시기에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던 그는 아일랜드 축구협회로부터 적극적인 구애를 받았습니다. 노블은 과거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에서 주장을 맡아 팀의 약진을 이끈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엔 단 한 번도 성인 대표팀엔 차출된 경험이 없어 이는 충분히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요. 그러나 노블은 잉글랜드 대표팀에 대한 강한 야망을 표출하며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15년 샘 엘러다이스 감독이 계약 종료로 팀을 떠나게 되고 이와 동시에 케빈 놀란 역시 웨스트햄을 떠났습니다. 엘러다이스 감독의 후임으로는 빌리치 감독이 새로 부임했는데요. 그리고 부주장이었던 노블이 케빈 놀란의 주장직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자, 빌리치의 웨스트햄은 새로 영입된 파이의 미친 활약과 후반기 앤디 캐롤의 연속 득점에 힘입어 근래 최고의 성적인 리그 7위를 기록했습니다. 마크 노블은 이 시즌에 리그 37경기에 나서 7골 4도움을 기록하는 잉글랜드 미드필더로서는 최고의 활약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마침내 잉글랜드 대표팀에 승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로 2016 대표팀 명단에 승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빌리치 감독은 그보다 더 나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잉글랜드 미드필더는 없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고, 한편에선 그가 B클럽에서 뛰는 선수였다면 무조건 뽑혔을 것이라며 대표팀 감독인 호지슨의 발탁 기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웨스트햄은 파이의 이적 파동과 새 축구장 적응 문제로 한동안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노블의 경우 30대에 가까워지면서 이전과 달리 공수양면에서의 기여도가 점점 떨어져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마크맨을 놓치며 파울을 범하는 빈도가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중원에서 플레이메이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웨스트햄이 전반적으로 답답한 경기력을 보이자 결국 빌리치 감독은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잠시 소방수로 부임한 모예스 체제를 거쳐 페이그린이라는 걸출한 감독이 새 감독으로 선임되었는데요. 그는 이전에 모예스 감독이 사용했던 3백 시스템을 폐지하고 1선과 2선으로의 빠른 종패스에서 시작되는 공격진의 콤비네이션을 공격 루트로 설정하되 투볼란테로 수비의 안정감을 더하는 전술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블은 중미와 수미를 오가며 데클란 라이스와 호흡을 맞추게 되는데요. 그는 중원의 이전만큼의 기동성을 가져다주진 못했지만 라이스가 수비적인 부분을 모두 수행해 주었기 때문에 볼 배급에만 절대적으로 관여하면서 이 두 선수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블은 라이스와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며 오랜만에 리그 31경기 5골 5도움이라는 좋은 스탯도 쌓게 되죠. 시간이 지나 어느덧 커리어의 말년을 보내게 된 노블은 모예스 2기 체제에 들어 이젠 경기에 나서기보단 라커룸의 분위기를 책임지는 팀의 베테랑 역할에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리는 수책이 대체했고 주장만장은 데클란 라이스에게 물려지며 커리어를 마감할 준비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시기에 리그 400경기 출전이라는 금자탑을 쌓으며 팀의 레전드 반열에 오르는 데 이르렀습니다. 자, 그는 구단으로부터 지속적인 잔류 요청을 받았지만 이젠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할 시기라고 단호히 이야기하며 21-22 시즌을 끝으로 은퇴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리그 37라운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마크 노블의 성대한 은퇴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경기 후 맨시티의 감독인 과르디올라는 노블 같은 커리어를 가진 선수들을 존경한다. 웨스트햄에서만 얼마나 오래 뛴 선수인가. 내가 다 자랑스럽다. 현대 축구에서 몇 안 되는 원클럽의 레전드로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노블은 마지막 경기인 브라이튼전을 통해 웨스트햄에서의 선수 생활을 완전히 마감했고 현재는 망치 군단의 단장으로 활동하며 웨스트햄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블이 가진 기량에 비해서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드필더임에도 꾸준한 득점력을 기록하고 오랜 기간 선발 기용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역 동안 잉글랜드 대표팀에 단 한 번도 선발되지 않은 것이 정말 의아할 정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마크 노블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